이제부터는 핵심 키워드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한 브리핑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이야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상반기는 조방원, 하반기는 반도체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단 저울질은 필요하겠지만 내년에도 반도체는 기본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투자 포인트 어떻게 공부해 볼까요? 네, 반도체를 좀 보시면요. 반도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함께 커뮤니티 하다 보니까 네. 벌써 느낀 건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이라도 어떤가요? 지금이라도 계속 그 얘기에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에서 그냥 답을 해드릴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오. 괜찮습니다. 지금도 오케이입니다. 오케이라고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유는 뭐냐면 마이크론 제가 지난주에 출연했을 때 얘기 드린 게 마이크론 실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지금 이제 나온 제목 리포트 제목하고 좀 비슷한데 오라클이 뺨을 맞고요. 오라클이 뺨 맞았죠. 오라클이 왜 안 좋은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마이크론이 연고를 발라줬다. 이 연고를 마데카땡 뭐 이런 연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마이크론 실적이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보시면은 그냥 좋다라고 말하기 그렇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이고 이런 실적은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저는 뭘 보고 더 느끼냐면 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를 그러니까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할 때 매출 총이익률요. 매출 총이익률을 무려 67%를 제시했어요. 근데 이 67%가 어느 정도냐면요. TSMC가 60%거든요. TSMC를 자기들이 넘는다. 그리고 참고로 엔비디아가 72, 3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거의 근접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마이크론이요. 근데 3위입니다. 2위 SK하이닉스, 1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1, 2위가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 차이가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무려 3배 차이 납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게 다 다음 달 1월이면 다 확인이 됩니다. 자, 마이크론이 놀라운 호시적이고요. 근데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3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메모리 반도체 뭐고 도대체 마이크론 도대체 무슨 의미고 이걸 좀 알려면 반도체를 좀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복습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에 했을 때 시간이 모자라서 좀 압축했는데 오늘 좀 여유롭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요.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도체, 부도체 사이가 반도체고요. 상온에서 전기 전도율 구리와 같은 도체, 구리가 전기가 잘 전달해지죠. 그 다음에 애자, 유리 같은 아예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 그런 게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반도체가 어디서 쓰이냐? 컴퓨터 연산, 기억, 저장을 할 때 보통 진공관으로 했는데 진공관 너무 크니까 이게 사실 사이즈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트랜지스터로 바꿨고 그 트랜지스터가 발전해서 지금의 반도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는 이번에 좀 더 화면이 좀 그래도 잘 보이죠? 자,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로 나뉘는데 시장 전체 규모는요. 얘가 65%예요.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35%고 우리가 얘기하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메모리. 이 35% 규모에. 그 메모리에는 D램과 낸드가 주요 품목이고 그다음에 비메모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PU, TPU 그다음에 뭐 CPU,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칩 모두 다 이게 다 비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는 설계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설계하고 생산이 나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요 설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설계하고 생산을 모든 회사가 다 같이 하는데 비메모리는 설계 따로 생산 따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계는 우리가 흔히 아시겠지만 설계는 우리 흔히 아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그 구글 그다음에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설계를 하는 회사고요. 생산은 대표적인 회사가 TSMC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죠. 근데 삼성전자와 TSMC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고 그만큼 비메모리가 훨씬 시장이 더 좋은데 사실 메모리도 사실 나쁘지 않다. 근데 최근에 뜨고 있는 게 뭐죠? 메모리죠. 왜냐? 비메모리는 경쟁도 치열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인데 TPU 나오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이쪽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익 업계에는 훨씬 더 좋은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자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자료를
우리 커뮤니티에 같이 드릴 테니까 자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정보 저장하는 거고 빈메모리 정보 처리하는 건데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보다는 사실 이게 또 좀 더 중요한데 반도체를 주로 설계하는 건요. 종합, 그 다음에 팹리스, 칩리스, 팹리스 해서 설계 쪽 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생산하고 웨이퍼 패키징 테스트하는 이 부분을 생산인데 이걸 파운드리 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판매, 유통하고 패키징 테스트하는 거를 오사트, 그 다음에 여기서 팹리스에서 판매하고 유통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각자 역할들이 다 나뉘어서 기업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각 역할마다 기업 배치를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크고 정말 내용이 많거든요. 이거 하려면 한 2시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2시간을 커뮤니티에 같이 해드릴 테니까 커뮤니티에서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반도체 공정이 있습니다. 공정인데 공정, 웨이퍼 공정,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시각 공정, 방막 공정, 배송 공정, 테스트, 패키징 이렇게 각 반도체를 하나 만들면 요 공정을 쭉 따라와야 하나가 딱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100개가 나오면 이 중에 분량이 얼마냐, 수율이 몇 %냐 이런 게 또 중요하고요. 각 공정마다 또 회사들이 또 다 다릅니다. 요거 역시 제가 커뮤니티에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올려드린 거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같이 보시면요. 나중에 아 이런 이슈구나. 그럼 이 기업. 아 이런 이슈구나. 이 기업.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을 같이 알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집중했던 종목은 STI였습니다. STI였었는데 STI가 지금은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향후 영업이익이 1,00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1,000억 원을. 근데 이 종목이 현재 시가총액이 매우 낮았어요. 그러니까 PER이 불과 한 3, 4배밖에 안 됐던 종목이거든요. 그럼 보통 10배까지는 가야 되니까. 그럼 주가는 2배 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현재 2배 간 상태입니다. 같지만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수 있다. STI 같은 경우는 후공정,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후공정 장비사인데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 발주가 많은데요. 특히 STI는 중국 쪽에서도 발주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쌓은 수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과 그다음 모멘텀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기업들이 반도체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나중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들은 더 튀어갑니다. 마이크론이 이 정도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렸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거보다 더 할 거거든요. 훨씬 높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서야 막 우르르 그때 여러분들 찾으실 것보다는 미리 좀 들어가서 미리 공략을 해본다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이쪽을 좀 집중하시는 경우는 좋을 것 같고요. 최저강로 종목도 오늘 이쪽에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반드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키워드 연결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올해도 좀처럼 그 길을 못 펴는 모습이더라고요. 또 최근 LG 에너지솔루션 포드와의 배터리 공급 계약 일부를 해지했잖아요. 이렇게 큰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보니까 증권가에서는 매수 기회라는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네. 2차 전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진짜 네. 어렵죠. 근데 저는 딱 한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네. 저 여기다 써놓을게요. 곧, 예, 곧. 아, 진짜요? 순. 그 시간 어떻게 가네. 예, 곧입니다. 곧인데 네, 곧. 그 키워드는 뭐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로봇 배터리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ESS 사실 ESS도 전 약할 것 같아요. 로봇 배터리가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배터리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2차전지 보잖아요.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배터리 아직 이슈가 안 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죠. 로봇이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닐까요? 뒤에 콘센트 꽂아가지고 걸어 다니나요? 그럼 로봇이 왜 필요해요? 그렇죠. 다 전부 다 무선이겠죠. 무선이면 자율주행 배터리는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EV용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출 가격 보면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MC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하고 지금 포드가 원래 이제 유럽에다가 그걸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다 취소했는데 그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공급 계약이 9조 원 정도 됩니다. 9조 원. 자, 그다음에 NCN과 NCA 양극재 수출 가격도 최근에 뭐 많이 안 쓰니까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바닥은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에너솔루션 포드와 계약 해지가 있었고요. 반면에 오늘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엔캠 같은 경우, 우리나라 엔캠 같은 경우는 중국의 CATL로부터 1조 5천억 전액 수주를 받았어요. 이 전액이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액인데 이 전해액 공급 수주를 받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호재 악재가 같이 연결되는데 그럼 뭘 봐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뭘 본다? 로봇 배터리 쪽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LF 배터리하고 3원기 배터리하고 온도차가 여전합니다. LF 배터리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는 3원기 배터리는 지금 상당히 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좀 밀리고 있죠. 하지만 향후에는 ESS와 로봇 배터리에 좀 집중을 해보면 이거는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말을 딱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이 차인지 도대체 처음 본 단어들 투성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교육을 한번 아주 기초 교육인데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는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자, 2차 전지 개념 원리입니다. 일단 2차 전지에는 4대 소재가 있어요.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그 다음에 전해질 이렇게 있는데 전해질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1차 전지, 2차 전지 뭐 이거는 예전에 여기 출연했던 분들이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얘기 드리자면 1차 전지도 충전 안 되는 거고 2차 전지 충전되는 거고 원리는 그렇습니다. 양극에 있는 리튬이 이온화 이게 물처럼 변해가지고 리튬 이온과 전자가 음극으로 이동하면 충전, 다시 음극에서 다시 양극으로 가면 방전 이겁니다.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자 이동으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건데 양극과 음극에는 각각 뭐가 필요하냐면 양극과 음극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금속이 있어야 돼요. 금속이. 그 금속이 뭐냐. 그래서 그 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그걸 금속을 만드는 그 기업들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이건 제가 설명하려고 가지고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 MC가 봤을 때는 이거 고등학교 때 봤던 거죠? 네, 고등학교 때 봤던 것 원소기호? 같아요. 네. 원소기호죠? 네. 여러분 이 원소기호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원소기호가 쓰인다. 이 원소기호에 거의 대부분 있는 물질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표시된 것들이 주로 2차 전지에 쓰이는 금속들입니다. 그냥 알고만 가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는 두 가지 종류 나뉘는데 LFP 배터리하고요. 3원계 배터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예요. 중국이 LF 배터리고요. LF 배터리 특징이 뭐냐면요. 쉬워요. 그냥 아무나 만듭니다. 네, 아무렇게나 다 만들어요. 3원계 배터리는 어렵습니다. 아무도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밖에 만드는 데가 없어요. 일본 정도 하고. 자, 그다음 원자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쓰이는 금속은 니켈, 코발트, 망간, 수산화이튬. 이게 이제 쓰이는 거고요. 이게 양극재로 쓰이는 겁니다. 그다음 LF 배터리는 인산, 철, 탄산리튬. 쉽게 구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요거는 이제 중국의 LF 배터리 회사들이 주로 쓰는 양극재 원료고요. 장점, 3원계 배터리 장점 뭐냐면요. 긴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그 다음에 엄청 좋아요. 네, 정숙하고, 그 다음 무게도 가볍고. 하지만 단점은 비쌉니다. 비싸요. 네, 그리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크게 안정성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는 것 같고 요즘에는. 자, 그 다음 LF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좀 동의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중국 배터리가요. 자꾸 불나잖아요. LF 배터리 안전한데 왜 자꾸 불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신기한 마법이긴 한데 중국에서 하는. 자, 그 다음에 짧은 주행거리. 이게 주행거리 짧아요. 왜냐? 무겁습니다. 철 들어가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행거리 이렇게 차이가 나오고 배터리도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 3원계 배터리인데 3원계 배터리도요. NCM 앞자가요. 니켈, 코발트, 망간이면 NCM.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걸 주로 한 데가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데들이 다 이런 걸 NCM을 하고 있고 이걸 비율을 어떻게 섞냐? 뭐 811, 그럼 니켈 8, 코발트 1, 망간 1, 그럼 811 배터리인 거고요. 9반반도 있습니다. 9반반. 예, 현재 에코프로는 9반반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9반반. 니켈을 최대한 많이 넣어야 주행거리가 올라갑니다. 훨씬 더. 자, 코발트는 이 배터리의 수명을 결정짓고요. 망간은요. 이 배터리 안정성을 결정짓는 게 이제 망간인데 그래서 이걸 조금 넣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낮춘 게 기술력인데 낮춘 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9반반까지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다음 NCA는 뭐냐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해가지고 NCA가 있는데 NCA는 이제 후발주자들이 많이 하고요. LNF, 포스코 퓨처엠도 NCA를 하고 있는데 요거 니켈, 코발트, 망간 대신
알루미늄을 넣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는 훨씬 더 좋아지는데 사실 이제 수명이나 이런 부분 조금씩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NCM과 NCA의 제일 문제는 이런 금속의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다. 특히 코발트는요. 콩고에서 나거든요. 근데 콩고가 자꾸 좀 안정적으로 코발트를 갖고 오려고 하면 자꾸 내전 나요. 자꾸 내전이 나가지고 못 캡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이제 코발트 가격이 안정화가 잘 안 돼서 이게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여기서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LFP 배터리 이건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는 리튬 인산 철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 구하기도 엄청 쉽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뭐다? 안정성은 높지만 에너지 밀도가 안 좋아서 에너지 효율이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 이게 잘 됐던 이유는 뭐냐면 쌉니다. 매우 싸요. 이게 싸기 때문에 비싼 요거 쓰는 것보다 전기차 안 그래도 안 팔리는데 싼 LF 배터리로 가보자 해서 싼 LF 배터리로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ESS를 보시면 ESS가 뭐냐면요.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이 ESS에서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실 가만히 ESS 가만히 놔두는 거거든요. 가만히 놔두기 때문에 사실 LF 배터리로 만들 수 있어요. 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LF 배터리로 왜 못 만드느냐? 중국하고 똑같이 LF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쉽거든요. 만드는 건. 근데 가격 경쟁력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중국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집중하고 있냐? ESS에서도 NCA를 좀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ESS는 다 NCA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이길 거냐? 둘이 싸우면은 지금은 중국이 이기고 있죠. 근데 여러분 향후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잖아요. 이 리튬 인산철은 배터리 재활용이 아예 안 됩니다. 왜냐? 이렇게 무거운 거 뜯어봐야 철밖에 없는데 이거 재활용해도 단가가 안 맞아요. 근데 NCM이나 NCA는 무조건 안에 있는 금속 재활용이 다 됩니다. 그러면 점점 만들어가면 누가 이길까요? 결국 이게 더 싸져요. 이거 세월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세월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세월의 문제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무겁다 그랬죠. 로봇 배터리에 그 무거운 거 넣어가지고 이게 걸어다니면 땅 파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NCM과 NCA 배터리가 로봇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 이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중국은. 로봇에 들어간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중에 진행되면 여기밖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가격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격이 좀 오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진 산업은요. 가격이 오르면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미 생산을 했어요. 쌀 때 생산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만드는 동안에 올랐어요. 그럼 더 비싸게 팔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가격이 오르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코발트 가격은 너무 많이 오르는 건 좀 안 좋긴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LF 배터리 가격 추이 보시면 중국 LF 배터리도 밀렸다가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NCM 전구체 가격 보시면은 중국의 NCM 배터리를 못 만들기 때문에 전구체까지는 만들어요. 전구체를 넘기면 그게 양극재가 되고 양극재를 넘기면 거기서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전구체 가격 추이도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속도가 좀 더디다. 근데 그런 속도에서 모멘텀을 추가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바로 로봇 배터리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미래가 좀 그려지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돌고 도는 2차 전지 트렌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2차 전지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인데 전기차가 대세일 때는 3원계 배터리, LFP, 원통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였어요. 이거 테슬라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ESS에서는 LFP하고 파우치가 대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쪽에서 여기로 또 넘어왔죠. 다시. 그렇게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배터리 되면 다시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은 우리가 매우 유리하게 파우치형과 원통형이 둘 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2차 전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우리가 중장기로 보신다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쭉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제 좀 미끄러져서 좀 내려오고 있죠. 특히 이제 최근에
LG 에너솔루션 계약이 해지되면서 LG 에너솔루션의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를 납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밀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최저 강도 종목을 같이 가지고 나왔는데 2차전지 관련주야 뭐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오늘 최저 강도 종목을 반도체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를 보시면 반도체 관련주 중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판인데 기판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반도체 숫자가 늘어나면요. 그다음 PCB 기판이 같이 증가합니다. 같이 증가하는데 최근에 여기서는 브로드컴 ASIC 반도체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TPU가 이슈가 되면서 점점 이쪽의 수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다시 살짝 조정받은 상태. 그래서 지금 매매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고 보시면은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2024년하고 지금 2025년 천지개벽을 수준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 커뮤니티에서 얘기 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투자 전략까지 같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키워드 저희 관제사의 시선에서 꼼꼼히 공부해봤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럴 때는 관련한 종목 한번 활주로에 배정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죠? 그렇다면 이 모멘텀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특별히 김정철 관제사가 직접 준비를 해왔습니다. 늘 어려운 내용도 쉽게 풀어주는 관제사가 자신만의 기법으로 뽑은 핵심 종목, 바로 최적 항로 종목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여러분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스캔만 해주시면 저희 바로 링크가 뜹니다. 클릭을 딱 한 번만 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하셔서 핵심 기업 즐겁게 매수의 기업으로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 들어오시면 뭘 얻어가실 수 있냐 궁금하시죠? 자, 가장 먼저 최적 항로 종목처럼 여러분 기분 좋게 저희가 핵심 종목을 챙겨 드릴 거고요. 수익 비행에 필요한 비법 전략까지 모두 나눠드리니까요. 오늘의 수익 비행까지도 기분 좋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정철 관제사가 전해드린 교육의 핵심 포인트 잠깐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